이런 자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놔야죠. 그게 옳든 그르든 기준이 있어야 항상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더라도 안 지키면 결론은 열심히 10번 진짜 잘했다가 한 번의 기준을 안 지켰다가 그대로 시장에 도로 토해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몽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몽땅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보냈죠. 열심히 사무실 나와서 과외하면서 보냈습니다. 라인님은 주말에 어디 갔다 왔던데? 저 덕유산 다녀왔어요. 아, 등산하셨네. 그렇게 좋다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일요일 날 등산. 덕유산. 자,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금요일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깔고 연장해볼게요. 다우존스 신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권의 중국. 이렇게 되면 딱 대비가 되죠.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차트 모습과 싫어해야 되는 차트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설정을 안 해놨더라도 이런 중장기가 꽈배기에서 정배열로 틀어져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과 중장기가 역배열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과 완전히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일날 엄청나게 저퍼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 영향으로 여기저기 막 튀어나갔죠? 오늘 어땠냐면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빼고는 다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가, 반락되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락도 한번 일어났고, 그 반락에 영향해 줬던 거에 하나가 저 중국 상해였어요. 상해의 모습 보면은 밑꼬리가 달리고 있긴 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자꾸 내놔요. 그러면 지금 정책 내놓는 시기가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이 나오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지준율 인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저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쏙쏙쏙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아시아권 내에서 비율 변동을 해줘야 되니까 막 일본, 인도 이렇게 갔다가 조금씩 또 다른 나라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PBR이라는 뭐 정책 산하 외국인들의 막 움직임이, 현물, 선물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보세요.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를 1,700억 매수를 해줬어요. 오전에는 거의 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조 단위로 매수를 했죠. 대신에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는 8,000억 매도가 나왔어요. 그 현물 쪽은 매수로 연속성은 보여줬지만 크긴 작아졌고, 선물 쪽은 뒤집히는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중국 상해 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모습이 분봉으로 따지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반락, 빵빵빵빵빵빵 터져서 밑에 배팅했던 사람들이 돈을 왕창 먹고, 또 이때부터 10시 중간부터 갑자기 또 급반등 해서 2600 위로 올려갔다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2591로 마감을 했어요. 이런 급변동이 일어나는 시장이 우리가 매매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가든지 하면서 매매 시장에 조금 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되는데, 거의 뭐 30분마다 획획 돌아다니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시장인 거죠. 개인들은 오늘 거래소 5,000억, 코스닥 3,000억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금요일에 많이 팔았거든요. 자, 지수 얘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모습 볼게요. 금요일날의 몸통이 꽉 찬 양성과 몸통 위를 올라가지 못한 그 안에 딱 쌓여진 형태로, 망치 형태로 딱 마감했어요. 그러면 밑에서 신규로 밀어올리는 힘도 있었지만 시초부터 전일의 고가를 트라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합치면 요 밑꼬리를 툭 띄면은 이제 상승하는 강한 에너지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퍼주로 10개가 움직였다면 5개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3개가 움직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자리를 몇몇 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지수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마이너스 1.20. 오늘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큰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재용 회장의 선거 공판이 있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잘 풀린 케이스고, 또 반대에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케이스고, 근데 시장 전체로 본다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본다. 그런 것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으시면 그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2% 마감, 하이닉스 1.9%. 특징은 자동차의 현대차에서 나왔어요. 오전에 밀릴만 했는데 결론을 쫙 밀어 올린 힘은 현대차가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인도 시장에 현대차의 인도 법인을 상장시켜서 그 안에서 자금을 유치해서 가져온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나 카카오 라인들의 급발락이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주들. 굉장히 크게 이례적으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반납해서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저퍼도 시장이 긴가민가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퍼라는 테마에 휩쓸려서 움직이려는 것들이 다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중심이 되는 업종이 뭐 자동차 쪽이나 몇 개가 있는 거죠. 쌍용 CN이 8% 상승. 그럼 요 앞쪽에 요 쪼로록 올라갔던 힘은 당연히 저퍼. 그 다음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움직였던 힘은 자진 상패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이야기들. 왜냐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반대로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SKI 테크놀로지. 업종은 2차전지 섹터죠. 분리막 쪽 2차전지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2차전지가 지금 어떻냐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에 시장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뭔데? 거기서 말 잘못하면 이렇게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2월달에 계속 실적 발표하는데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와서 호실적 나온 게 재료가 아니에요. 24년의 컨센을 어떻게 잘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호실적 나왔는데 깨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원래 쭉 갔던 애들이 반락했다 정도. 거래대금.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있었을까? 첫 번째, 삼성전자보다 많이 터진 건 오늘은 없다. 금요일 날은 현대차가 이겼었는데 금일은 삼성전자가 이겼고 기아.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 빼고 밑에 두 개네요.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서 매매를 했어야 확률이 높았겠죠? 하나는 신성 델타테크. 정고점 돌파 타이밍이니까 여기네요. 기준점은 91,700원 정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 돌파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접근 가능한 자리였던 것 같고 현대힘스는 신규 상장주 후발로 반등하면서 움직였으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이틀간의 종가의 위치, 3일 전의 종가의 위치 이런 단계로 밟아 나갈 때 일부 조금씩 배팅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로 일단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엔캠 이런 거죠. 저퍼가 깨지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애들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엔캠은 매기가 한번 들어왔고요. 또 하나의 특징인 제주반도체가 기준을 깼어요. 마이너스 11% 마감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요 정도 자리? 갭으로 떨어서 종가와 요 정도 자리 지지를 해줄까 말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자리에 지지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앞전에 움직였던 거래가 터졌던 봉의 몸통의 크기 정도만큼 일단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왼쪽을 행동하지 않는다. 어디서 반락이 이렇게 반등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한다. 이런 측면인데 반도체 개별주들이 오늘 제주반도체가 추세를 조금 약화시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차익 구조가 한번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순수한 그냥 딱 매매하고 있으면 큰 종목 빼고 작은 종목에서 돈이 어디에 쏠려 들어가 있나 그냥 그런 종목을 기준점 잡아놓고 그런 자리를 분봉상 91,700원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돌파한 거예요. 이런 자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놔야죠. 기준이 있어야 그게 기준이 옳든 그르든 기준이 있어야 항상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더라도 안 지키면 결론은 열심히 10번 진짜 잘했다가 한 번의 기준을 안 지켰다가 그대로 시장에 도로 토해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탑30 보겠습니다. 자, CCS. 아무래도 초전도체 순환매 테마가 좀 돈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안 보이던 제약바이오가 그 자리를 조금 차지하는 모습. 앞타머 사이언스, 헬릭스미스, 솔고바이오. 재배가 좀 많아졌네요. 그다음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짝짓기 매매 가능한 영역이었고요. 그다음 저 PBR 관련돼서 초급등하거나 바로 반락하거나 하는 섹터들. 조광피역,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런 것들은 면밀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하루에도. 그래서 장을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꼭 스탑로스를 좀 쓰시고 그리고
간혹 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봐야 되는 분들은 아예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아시아나 IDT 같은 것들은 어차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들 때문에 순환이 좀 도는 거고, 일단 2월달 안으로 EU에 대한 승인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미국이 남은 상황이니까 점차 합병에 대한 재료로 움직였던 모멘텀이 거의 끝을 향해 이제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자. 그 다음 간혹 가다 보이는 이제 AI 관련 섹터들의 반등이 조금씩 보이고요. 저축은행 이런 거 변동성이 크다. 그 다음 HLB 라인들에 대한 것들, HLB 이런 것들, 매매 용도 그 정도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금요일보다 확실히 조금 혼조 상태죠. 저 PBR이 쫙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성장주라고 하는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이 또 쫙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도체가 튀어나와가지고 끌어온 것도 아니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 포트폴리오를 급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경험으로 치면은 항상 뭔가 발현이 딱 됐을 때 포트를 급변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좀 후회를 많이 해요. 단계적으로 하세요. 단계적으로. 만약에 내가 성장 섹터가 너무 많아서 PBR 쪽을 하나 넣고 싶으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근데 갑자기 성장 싹 다 손절시키고 PBR 라인으로 쫙 깔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좀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 정도의 날인 것 같아요. 2월 5일 월요일인데요. 금요일날 장마감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오늘 월요일을 보니까 시장은 반락을 했고 PBR은 좀 압축이 일어났고 개별주들을 조금 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중국 상해, 진짜 웬만하면 정책이 조금 효과가 발휘해서 튕겨 올라오기를 가장 첫 번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은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중국장에 연동되는 움직임만 조금 약해지면 다시 한번 2600위로 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감 이 정도로 하고 또 장마감 시간에 뵙겠습니다.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